올해 초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려 했던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노선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 지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블록 공간에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규원 동해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철원군이 도내 최초로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환경부 협의를 거치고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려고 했던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시한 철도 노선에 대해서 환경부가 다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이 또다시 환경부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부는 강원도가 제출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다른 대안 노선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3가지 철도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은 설악산을 관통하고 2안은 설악산을 우회하는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1안은 자연보존지구 침해, 2안은 군사보호구역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모두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강원도는 넉 달 뒤 미시령 터널 아래 지하 268m를 관통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환경 피해가 적은 완충 지역인데다 기존에 도로가 개설된 지역의 지하여서 최선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어겨가며 굳이 설악산을 통과하는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립공원 우회하는 안을 갖다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한 안으로 제시한 게 군부대 통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과 연계하는 다른 대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시한 미실령 하부 터널이 최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한 우회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국토부와 공조해서 전략항 빨리 통과 후에 이제 사업이 착수대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제동으로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렵게 확보한 165억 원의 설계비는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색 삭도와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 등 여러 환경 이슈를 놓고 강원도가 환경부와 부딪힌 것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춘천 속초간 고속화철도 사업의 착공 시기가 기약도 없이 늦춰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공공기관마다 주차 공간이 비좁다 보니 불법 주차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블록 공간에 얌체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 49살 박병찬 씨는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박 씨는 흰 지팡이를 들고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강원대병원에 들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출입문에서 또 다른 출입문으로 이어진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이 차들로 꽉 막혀 있어 주차된 차량에 부딪힐 뻔한 겁니다. 그 점자 부도블록 있는 데가 더 위험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끼리 정부 줄 때 더 피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거든요. 다른 곳들은 사정이 어떨까 박 씨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박 씨가 종종 들르는 강원도 교육청. 역시나 차 한 대가 점자 블록 위에 주차를 해 시각장애인의 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차에 부딪혀 다칠 수 있고 길을 제대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통행로가 마치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블럭을 따라서는 혼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청과 도의회로 올라가는 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이렇게 점자 블럭이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차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점자 블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 초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가 좀 저거 하긴 해요. 좀 애매한데 하다 보면은 또 대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민원을 분석해보니 점자 블럭을 가리는 시설물 가운데 불법 주차가 52%로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병원과 지자체 건물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점자 블럭을 설치해 관리토록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블럭 위의 얌체 주차 행위는 별도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와 공공시민의식 실종, 공공기관의 방치로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시설 존치를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주민들과 산림청의 갈등이 커지자 결국 이해 당사자끼리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지역 주민 2천여 명은 군청 광장에 모여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결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선 지역의 유일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원상 복원 방침을 철회하고 곤돌라와 운영 도로만이라도 남겨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고 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성을 쏟고 열정을 가졌던 그 흔적조차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먼 훗날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을 치렀다고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재현 산림청장이 다시 정선에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청장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복원을 전제로 개발한 만큼 사회적 합의 사항이자 법적 절차에 따라 전면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투쟁의 대표들은 언성을 높였고 간담회가 열린 군수실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갈등 국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으니 그럼 사회적 기구를 총리 산하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고 또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청장이 국무총리실로 전화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1월 31일까지 구성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해 당사자끼리 구성하는 만큼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환경단체, 강원도, 정선군, 투쟁이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기구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복원이냐 시설 존치냐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가리왕산 문제가 새로운 해법을 찾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평창에 있는 한 천연 동굴에서 거꾸로 자라는 일명 역고드름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역고드름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솟아난 고드름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것부터 1m가량 자란 것도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얇고 올라갈수록 점차 굵어집니다. 마디가 선명하고 바닥에서 곧게 뻗어 올라간 모습이 마치 대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자란 수백여 개의 고드름과 동굴 내부가 어우러지면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평창 광천선굴의 역고드름은 12월부터 생겨 이듬해 3월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고드름을 겨울철 외부에 있는 물이 동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동굴 내 극심한 온도차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하 공간으로 떨어진 물이 지상은 비록 영상이라도 지하에는 탄 공기가 항상 쌓여 있어서 그쪽에 들어간 다음에는 얼게 됩니다.
광천 손굴은 여름철 더위사냥 축제 시기에 보름 정도만 개방하는데 주민들은 1년 내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한 철에만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는 것보다는 상시 1년 내내 오면은. 평창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교육형 체험동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천 손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하천법 제정 이후에 56년 만에 불합리한 하천구역이 정비됩니다. 강원도는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이 없는데도 하천구역에 편입된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의 토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적경계에서 제방계획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을 정비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4월까지 하천구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6,000필지 90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하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도내 주택시장 부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2014년 10월 이후에 4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에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도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동계올림픽 개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사라졌고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되고 있어 주택시장의 부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규원 동해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을 시켜 자신의 페이스북에 9개의 업적 홍보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시장과 영상을 제작한 권모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 의회 의장에겐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의 내부 정보를 누설한 강원도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평창 알펜시아 광장에 동계올림픽 상징 조형물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특정 작가가 당선될 수 있도록 청탁성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제공한 강원도청 5급 공무원 최모 씨를 공모상 비밀 누설과 수뢰 후에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 설치 과정에 비리 혐의를 수사한 뒤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강원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양구군 양구읍의 한 회전 교차로에서 66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회전 교차로에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6살 전모 씨가 숨졌고 운전자 조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도내 최초로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철원 관내 벼 재배농들은 재배 면적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월급을 3월부터 8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은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하고 철원군은 이자를 부담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등 전국적으로 안성시 등 전국적으로 20곳 정도입니다. 춘천시가 청년 일자리 마련과 창업 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후평 일반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또 근화동 전철 하부 공간에 컨테이너 31동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춘천시는 청년들이 직접 춘천시에 정책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청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군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시행되는 가운데 인제군이 외출 장병 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제군은 다음 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최대 9천여 명이 부대 밖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서하면 천돌이 일원에 지난해부터 도비 등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203제곱미터 규모의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착공합니다. 휴식 공간에는 체험 놀이공간과 함께 여유부지를 활용한 실외 스포츠 체험장, 포토존, 농산물 판매 시설 등이 운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